예, 이번에는, 자, 조금 전에는 유랑지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그 태양 밖으로 지구를 이동시켜가지고 인류가 생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과연 그렇게 한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건 태양이 실질적으로 수명이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 유랑지구처럼 태양의 수명이 다하면 실제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건 짧은 영상입니다. 한 5분도 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과학자들의 생각들이 어떤 견해가 이어지는지 조금 더 과학적인 견해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며 강렬한 빛을 발산하는 태양. 이 태양은 지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양이 내일부터 식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식어가면 빛과 열이 점점 줄어들 텐데 과연 인류가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선샤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 풍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같은 우주 그래픽과 암울한 분위기의 영상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057년 태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SF 영화와는 달리 태양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객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 영화의 과학 고문이었던 브라이언 콕스 박사가 인터뷰에서 아직은 이론이지만 큐볼이라 불리는 빅뱅 직후에 생성된 초대 침입자들로 만들어진 핵이 점점 일반 물질화되면서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물질이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큐볼은 CERN에서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연구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큐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과학자들은 큐볼을 태양에서 재생성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큐볼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빅뱅 때와 같이 초고온 상태를 만들면 큐볼이 생성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지구상의 모든 우라늄을 모아 초거대 핵폭탄을 만들고 우주선에 연결한 뒤 태양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현실에서도 태양의 수명이 다하면 영화처럼 죽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현재 나이가 약 45억 6,700만 살인 태양은 앞으로 48억 년 동안 빛과 열의 세기는 점점 강해지다가 이후 핵융합에 필요한 수소를 거의 다 쓰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사와 해외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태양의 미래를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태양이 죽는다는 것은 전등 꺼지듯이 탁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뜨거워지고 팽창해서 적색 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백억 년 뒤에는 다시 식으면서 백색 외성이 되고 폭발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류는 태양을 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류가 애초에 태양을 살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아마 수백 년 뒤에는 이미 인류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생활하지 않을까요? 영화 스타트rek의 경우에도 배경연도가 23세기이고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배경연도도 23세기인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예, 지금까지 우리는 자, 결국은 태양이 태양이고 자, 영하 지구처럼 태양 수명이 다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제 영하 유랑 지구에서는 이 태양이 이제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걸 벗어나야 된다. 지구를 태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구 이제 지하의 세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수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이 지구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존을 하려고 뭐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방 소개된 내용은 뭔가 하면요. 결국은 이제 또 태양 자체가 언젠가는 수명이 닿을 거니까 닿지 아까 전에 이제 60억 년, 70억 년 뭐 어차피 언젠가는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이제 태양 수명이 닿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인터스텔라처럼 그죠? 다른 외계의 어떤 행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쪽이지만은 요건 또 약간 다른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선 오히려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태양을 살리면 어떠냐 쉽게 말해요, 그죠? 태양이 이제 어떤 핵융합 어떤 그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다하니까 그런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하냐 인간의 이제 지구에서 그런 요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태양에다가 쏘게 되면 태양이 이제 더 수명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상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참 기발한데요. 생각들은 태양의 수명이 다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계속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몇 가지 영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이 지구는 온전히 이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지구도 끝나고 결국 이제 태양도 끝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도대체 우리는 영혼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먼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자들의 이 관심은 인간이 어디서 투하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또 생존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항상 이런 고민을 누구나 이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제 김상욱 교수 같은 분 얘기로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이제 과학자다. 어릴 때는 이제 외국에서는 거의 이제 과학이 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양 과목 쉽게 말해가지고 좀 상식적인 교양인가, 그죠?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과학적인 이런 내용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실 태어나자마자 어린 나이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흙을 가지고 놀고 신기하게 땅을 파보기도 하고, 또 뭐 개미집을 살펴보기도 하고, 개미를 잡아보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과학적인 어떤 과학을 학문을 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게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일상에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쪽은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다면 이 자연 우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과 이 우주 현상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이제 이거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색적 시공이란 뭐냐. 자, 많이 들어봤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자, 색적 시공이라는 색이 곧 공이라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비었다.
어떤 분명히 색깔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공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물질적 존재를 말하며 공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연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 존재인 이제 물질적 존재인 색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연계 이치, 이게 나오죠. 모든 현상이 소멸되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바로 소멸된다는 거죠. 어떤 연기의 이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은 의미다. 바로 금방 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기의 이치잖아요. 결국에 모든 물질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 말한다면 결국은 색득시공이다.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비인 거다 마찬가지로 공이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이중부중인 불의를 통하여 다르지 않음을 말한 것을 이어받아서 같음, 동일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자, 이 구절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전체적인 문장에서 떼어놓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 그런 것들은 이런 주장은 결국은 이제 우주가 모든 것은 이제 뭡니까 연계 이치다. 모든 것을 소멸되는 그런데 이런 이치로 볼 때 바로 태양에서 말하는 현상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시 또 우리 이제 과학적인 현상을, 과학에서는 도대체 이 물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의 법칙 나오는데, 주로 이제 고전 세계 운동 보세요. 고전 역학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고전 세계에서 운동 법칙을 다룹니다. 고전 세계 운동 법칙 같으면 가장 우리 잘 아는 뉴턴을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운동 역학에서는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물질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을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된 것이 오히려 운동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지만 이제 바로 이제 뉴턴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오히려 운동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법칙, 그죠? F는 ma.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을 나오면서, 그죠? 이제 아인슈타인 공식도 있고 물리학 법칙이 있는데, 이제 F는 힘을 포스, 힘 말하는 거죠. 그래 M 질량, 또 A는 가속도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런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규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속도 움직이는 거에 달렸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법칙을 발견했는 게 이제 물리학 법칙을 주장한 것이 바로 세 가지 법칙을 말하는 것이 바로 뉴턴이죠. 그죠? 자, 그런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거든요.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 것이 뉴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바로 여기 있죠. 첫 번째 힘이 중력이다. 그리고 양력, 전자기력도 있고 강력도 있다. 그죠? 조금 더 세분화되지만은 크게는 이제 중력과 이런 전자기력, 양력, 강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잘 알는 이제 뭡니까?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죠. 우주의 네 가지 힘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상혁 교수 강의에서 제가 이거 다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우리 사각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 얘기합니까? 힘 가운데서.
예, 바로 만류 인력, 그죠? 중력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또 전구가 있죠. 네, 전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전자기력, 예, 이런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이런 어떤 네 가지 힘이 있는데 바로 또 제5의 힘이 뭐 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요, 바로서 이제 중력과 관계되는 특히 이제 전자기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강의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특정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설명하면 오히려 쉬운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건 하면 이 과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혼과 관계된 이 세상의 현상 세계와 영혼과 관계된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자 사진을 다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요, 김상학 교수가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자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죠. 그 힘이 바로 말했죠. 전자기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만요. 일단 먼저 제가 한번 여기 나오죠. 바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가 종말에 이르렀고 당신들이 만약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단 한 줄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당신은 남기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왔을 때 리차드 파인만은 단호하게 바로 모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되었다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좋겠다는 거. 실질적으로 또 이 사람이 이걸 가장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 원리가 리차드 파인만이 발견한 것이 바로 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이제 원자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자연 만물 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이해는 바로 이거 원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물질에 대한 기본 단위,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이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성경 내용과 연관하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잠시나마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상식적인 어떤 지식과 같이 겸해서 영혼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리차드 파인만의 이제 뭐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리차드 파인만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자, 먼저 원소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모든 것은 원소로 되어 있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100여가지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이제 기본적인 원소가 이렇게 수소라든지 그죠? 잘 아는 우리 뭐 가장 중요한 거 수소와 산소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순소 두 개하고 원소, 산소 두 가지가 합치면은 막 H2O 돼가지고 물이 된다는 거 우리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부 다 한마디로 여기 원소들의 결합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인간하니까 우리 몸이 지금 대단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막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이것을 이제 분해해보면은, 따지고 들어보면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다. 한마디로 원소 덩어리다, 그냥. 그죠? 원소가 결합되고, 그 결합된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이것을 분해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이 왜 합치고, 왜 분해를 하고, 왜 어떤 최초 그 힘은 어디서 발생되는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 구성 요소는 이제 현미경이 발달되니까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그죠? H 두 개하고 수소 분자 원소 두 개하고 그죠?
또 뭡니까 산소 원소 한 개하고 합치면 왜 물이 되는지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에 불과한 거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진짜 과학자들은 가장 근본 그 원리가 왜 그런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연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현상들의 최초 이 힘들은 어디서 났는지 그죠? 저절로 자기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이제 여기에는 뭡니까? 이 모든 여기 주어진 한 100열가지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세상의 모든 물질이 형성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다 되는데 이 현상의 가장 이 원소들을 누가 만들어냈고 어쨌든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지금 과학으로서는 그냥 빅뱅에 의해 가지고죠. 그때 인류가 저절로 원래 있었고 이것이 폭발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지구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또 이런 것들이 뭉쳐 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상 이론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설명을 도저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과학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단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알고 있는데 영원히 찬송할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습은 바로 이런 존재인구나. 자, 뭐 전문적인 이 내용은 저는 이런 전문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세상에서 알려진 지식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바로 이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 특권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인 지식도 얼마나 유용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되니까요. 그죠? 자,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잠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모든 것이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그림이요, 그냥 간단한 것지만 이 그림이 진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해의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학을 이해하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시청이 있고 영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처 중앙에. 거기서 또 글리 보면 강남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거리는 상당히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은 뭡니까? 이 지금 농구공과 이 사이에는 비어 있죠. 그죠? 이제 비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 과학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이걸 요약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간단하게요. 과학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김상욱 교수가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울시청처럼 텅 비어 있는데 왜 우리의 손은 꽉 찬 것으로 느껴지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전부 다 원자로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더 작게 가면 이제 원자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지면 손이 꽉 찬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자, 만지면 손이 만져지니까 왜 꽉 찼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지금 이 말을 이해 가십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이게 원자와 이 전자 쉽게 말해가 여기서 전자가 있다 칩시다. 원자와 원자 속에 있잖아요. 주위에 전자가 돌려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만큼 적었는데 이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뭘까요? 이렇게 큰 이 농구공으로 원자를 농구공으로 비유했을 때 전자가 작은 전자인데 그죠? 이렇게 서울과 강남역 사이에 이렇게 거리에 아무것도 없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이렇게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걸 확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텅텅 비었잖아요. 모든 세상은. 그죠?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아니 세상의 모든 물질 자체가 이런 원수들로 구성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 적은 것이 원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현명으로 살펴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색적 시공이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거, 비었고 모든 물체는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바로 모든 물질은 바로 연계 이치를 말하기 때문에 실체는 결국은 모든 물질 자체는 나중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이런 원리를 볼 때 결국은 색적 시공이다. 모든 것은 비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물질 자체에서 구성 요소를 살펴볼 때 일단 뭐 사라진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이 과학에서는 밝혀진 것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자, 그래서 바로 과학하는 사람이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왜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울시청처럼 텅 비어 있는데 왜 우리 손은 꽉 찬 것으로 느껴지나? 그것은 전자 기력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시야는 가시광선이 손바닥이라는 물체의 구조를 뚫지 못해서 막힌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이고 손가락도 마이너스 전기 기력이 밀어내는 힘을 뚫지 못해서 막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인데 에너지가 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텅 비어 있기에 그냥 지나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우리 손바닥을 뚫지 못하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이 텅 빈 존재를 통한다는 거예요. 작으면서 강하기 때문에 힘. 우리 손가락도 사실 우리 힘이 손톱이 있는 이 손가락이 더 힘으로 강하게 쏘게 되면 결국은 손바닥을 뚫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처럼 다른 물체를 뚫듯이.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손바닥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물체는 바로 어떤 원자 사이에서는 에너지 뭐가 있다 하는 거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고 플러스 전자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보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당기는 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밀어내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바닥을 그냥 여기서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물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때문에 우리가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전자 기력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전자 기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뚫지 못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작은 힘으로 강하게 쏘면은 바로 같은 어떤 엑스레이는 일반 빛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바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거 그죠?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적외선 같은 경우는 많이 햇빛을 있잖아요. 그죠? 요소들이 빛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 물체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붉은 병원에 가면은 적외선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붉은 것들은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엑스레이는 바로 우리 몸을 통과해 가지고 안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작은 힘은 에너지 가지는 우리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분명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전자기력이 손가락도 마이너스 전자기력이 밀어내는 힘을 뚫지 못해서 막힌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바로 이 원소와 주위에 도는 원자 주위에 도는 전자 사이에는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강한 힘을 가진 엑스레이는 이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우리 몸을 통과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그 힘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는 실제는 이렇게 텅 빈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보면 이렇게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들은 바로 때문에 바로 막힌 그죠? 워낙 이제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은 뚫지를 못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세상 물질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야는 가시광선에 의해 가지고 뚫지 못하는 시야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막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이 사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현상들 이렇게 텅텅 실제적으로 비었다. 그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자, 이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는 매트릭스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주, 우리의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가상현상이 아닌가, 실체가 아니고 마치, 그죠? 가상현상이 아닌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가상현상을 다룬 내용이죠. 매트릭스 영화는. 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이렇지 않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내놓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아까 했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었기 때문에, 바로 염세, 불교에서도 조금 뭔가 모르게 이제 염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염세주의, 이걸 이제 영어로서는 페시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철학적 용어입니다.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태도가 바로 염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시간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잠시 쉬다가 이어지는 계속 내용, 이제는 이제 철학에서 다루는 부분, 지금까지 이제 과학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현상들, 인간의 몸과 자연상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제 철학에서 다루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전도서로 돌아가가지고 전도서에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내용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